독일을 이긴 일본은 코스타리카전 90분 내내 재미없는 축구를 했다. 그들은 경기 종료 후 비매너적 행동으로 전 세계에 무리를 범했다. 최근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은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비날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2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난 코스타리카에게 후반전 득점을 내주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일본이 객관적인 전력만 봤을 때 일본이 코스타리카보다 앞서 있었고 피파 랭킹으로 봐도 일본이 24위, 코스타리카가 31위였으며 역대 전적에서도 3승 1무로 일본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던 경기입니다. 일본은 지난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난 전차군단 독일을 2대1로 제압했기에 일본은 독일에게 과거 한국에게 졌던 카잔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계기로 해외 외신들은 일본이 기적을 일궈냈다며 일본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지만 일본은 이날 후반 코스타리카의 대반전 골이 장렬하자 실수를 연발하며 결국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미국 축구 통계 업체 538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일본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34%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일을 이기는 대반전이 일어나자 일본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75%까지 올라갔으며 아시아권 나라가 2번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은 역사상 전무한 일이라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일본이 코스타리카에 패하면서 독일전 승리 후 75%까지 치솟은 일본의 16강 진출 확률은 29%까지 떨어졌다고 정정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전 리버풀 선수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왼쪽 수비수였던 스티븐 워럭은 독일을 이긴 일본이 코스타리카전을 꽤 편안하게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너무 형편없었고 그들은 정말 고전했다. 코스타리카의 값진 승리다. 그들은 훨씬 조직적으로 보였으며 일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라며 그는 일본의 안일함에 대해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독일을 이긴 일본이 코스타리카에 패배하자 영국의 저명한 매체 BBC는 독일은 스페인에 패하더라도 코스타리카를 이기면 본선 진출이 가능하며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기회를 놓쳤다라며 일본에게 패배한 독일도 16강 진출 기회가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국 외신들은 이날 일본이 코스타리카에게 지면서 코스타리카를 7대0으로 이긴 스페인을 일본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전하면서 일본의 축구는 너무 수비지향적이며 과거 일본이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폴란드전에서 볼 돌리기만 하다가 끝났다. 일본은 스포츠맨십이 너무 부족한 팀이다. 일본은 독일전 승리에 취해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코스타리카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일본은 1차전에서 독일을 이기며 경기 종료 후 매너까지 찬사받았지만 이날 코스타리카에게는 경기도 매너도 졌다라며 해외 외신들은 지난 독일전 경기 종료 후 일본인 관중이 관중석을 깨끗하게 치우는 매너를 보여주었지만 이날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일본이 독일을 이기고 어깨뽕이 한껏 치솟았던지 몇몇 일본 관중들이 전범기인 일본에 우길기를 걸며 비매너의 극치를 달리고 경기까지 패배했다며 독일을 이긴 일본의 굴욕적인 패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며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이날 코스타리카전 관중석에서 일본의 우길기를 본 카타르 관계자는 우길기를 가져온 일본 팬을 빠르게 저지하여 대처가 빠르다며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길기 퇴치 운동을 펼치는 성신여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현장 또는 TV 중계 화면에서 우길기 응원을 포착하면 즉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피파에 곧바로 고발하고 외신 기자단을 통해 전 세계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라며 일본의 비매너적 행동을 전 세계인에게 국제적 문제로 인식시켜 이슈화하겠다고 강력히 전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은 독일을 2대1로 이기며 몇몇 선수들이 한국도 꼭 우루과이를 이겨서 아시아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전했지만 이제는 본인들의 16강 진출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상대는 무적함대 스페인이며 일본을 이긴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7대0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기에 사실상 이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스페인에 떠오르는 초신성 다니 올모는 그러한 일본을 최선을 다해 이기겠다며 일본의 다이나믹한 플레이와 스피드는 어떤 팀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우리는 코스타리카전처럼 일본을 상대하겠다라며 다니 올모가 결연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스페인과 일본 경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루과이와 한국의 경기를 본 영국의 BBC에서는 한국은 좋은 빌드업 축구를 했다. 넓은 지역에서 우루과이 수비를 테스트하면서 한국이 경기를 주도했다. 한국이 우루과이를 좌절시킨 건 맞다. 하지만 뚜렷한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다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이번 월드컵에 첫 출전한 이강인이 교체로 투입된 후 2번의 키패스를 이어줬기 때문에 이강인이 투입된다면 한국이 가나를 이길 확률은 40%에서 더 높아질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나전에는 지난 19-20 시즌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레드카드를 준 테일러 주심이 주관하기 때문에 테일러 주심이 과연 한국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그의 레드카드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타이탄스였습니다.